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0일 월요일 음력으로 8월 열나흘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22분 수필, 대담송에 대한 생각. 15시 40분 소개 편집물, 역사와 전통, 계승에 대한 이야기. 16시 5분 로카시랑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16강자전 프랑스 팀과 스위스 팀 간의 경기입니다. 1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0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17시 23분 아동방송시간. 이 시간인 아동육아를 보시겠습니다. 꼬마 곰네 비밀문. 까마귀야, 내가 이제 뭐라고 했더라? 몰라? 이제 뭐라고 했나 뭐.
17시 45분 서계 편집물 만화로 보는 발명의 역사. 열일곱 시 59분 서계 편집물 조선인민의 천년 숙적 일지. 4. 운양호 사건의 진상과 강화도 조약. 열여덟 시 17분 종합 편집 제자원화로 독을 보는 단위들. 6번째 분입니다. 열여덟 시 35분 서계 편집물 하나된 마음으로. 열여덟 시 49분 집중 방송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3번째 분입니다. 19시 13분 특집 기관차가 되라. 20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우린 일제놈들이 맞서나온 것도 복구해보고 미국 놈들하고도 맞서 싸워보고 원수놈들이 아무리 맞서나왔어도 수령님만 계시면 된다는 신심으로. 20시 32분 조선예술영화를 보시겠습니다. 그날의 맹세 언제나 한마음 제2부. 부상동무가 어쨌든 간에 상관 안 하겠어요. 수령님께 제소만은 못 올려요. 22시 9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저태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제 2차 전원회의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제 3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앞으로의 5년간 경제 분야에서의 투쟁 전략을 전용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의 경제 전략은 정비 전략, 보강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사업 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 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을 제시했습니다.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 고리로 들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경공업 부문의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간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인민경제의 기본 명맥을 이루는 기간공업 부문이 전반적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몫을 깊이 자각하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립시다. 금속 화학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자신들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전열에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자기 부문 앞에 맡겨진 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합시다.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주철철 생산 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철강제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주요 제철 제강소들에서 현존 생산 공정들을 선진 기술로 개조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드를 건설하여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광석 생산을 활성화하고 북부지구의 갈탄을 선철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화학공업은 자립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 공업입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나라의 화학공업 구조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 생산을 훨씬 늘려야 합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의 전 과정이 첨단 기술의 명맥을 틀어주기 위한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화학공업 구조를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자립경제의 기본 동력을 지켜선 전력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당면한 전력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정산 투쟁을 전개하면서 생산 토대를 전반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전망성 있게 확대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합시다. 전망적인 수요, 앞으로의 주객관적 변화에도 대처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조수력 발전소 건설에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핵동력 공업 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전처기지인 석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석탄공업 부문에서는 탐사와 굴진을 선행시켜 채탄장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연탄 공업 발전에 힘을 놓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탄부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석탄 증산을 위한 선결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기계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기계공업은 전반적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중요한 공업 부문입니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나라의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공업으로 만들고 개발 창조형의 공업으로 방향전환해 나갑시다. 공작기계, 륜전기계, 건설기계, 전기기계, 채취기계, 류치기계들을 비롯한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기계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생산해야 합니다. 채취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생산 쪽 토대를 보강 확대하고 유색금속과 비금속 광물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갑시다. 지질 탐사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나라의 지하 자원을 통일적으로 효과 있게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 부문 광산 재련소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리모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통나무 생산과 산림조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통나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해 나갑시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입니다.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 사회주의 건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입니다. 기간공업 부문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와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의 기어이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덜파구를 열어제깁시다. 올해 전투계획을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당대회의 권위를 보위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 여부가 좌우되게 됩니다. 조선혁명 특유의 생명력인 백졸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문투의 투쟁기풍을 최대로 발휘해 나갑시다. 모두 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견인불발의 토지로 질풍같이 내달려 당제 8차대 결정관철을 위한 관건적인 저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모두 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견인불발의 토지로 질풍같이 내달려 당제 8차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관건적인 저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오늘 우리 당은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대담하게 창조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우리는 오늘날 일꾼들이 지녀야 할 대담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 사진 자료가 8m 탄인반을 조립하고 있는 영성기계공장 노동계급의 투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 자료입니다. 1950년대 말 당시 영성기계공장에는
3m 탄닌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큰 기계를 생산하자고 보니까 3m 탄닌반으로는 오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일꾼들은 8m 탄닌반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자고 했댔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인 1959년 3월 영성기계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성의 노동계급이 한번 대담하게 이 기계를 만들어 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8m 탄닌반은 공업이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각종 기술 문헌과 생산 설비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도 2, 3년이 걸려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성의 노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그 믿음을 심장에 쪼아박고 불과 5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8m 탄닌반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회상실기 인민들 속에서 제1권의 첫 제목에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그대로 제목이 된 회상실기의 내용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됐습니다.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던 8m 탄닌반이 과연 어떻게 태어났던가. 우리 수령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 안고 소국성과 기술 신비주의를 불사르며 대담하게 달라붙어 8m 탄닌반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고야만 영성의 노동계급과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어젯날 영성 노동계급이 지녔던 일본세가 당제 8차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새로운 진군길이 나선 우리에게 새겨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그 압수력 직감 공정을 자동화할 때 이 순위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에서는 그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 새로 건설되는 압수력의 직감 생산 공정에서 이 폭발 위험이 큰 이 압수력산 합성 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할 때 대한 과업을 우리 김책공업정학대학에 맡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발전된 몇 개 나라에서 말하자면 이 압수력산 합성 공정을 그 통째로 사오거나 또는 이 자동화 체계 프로그램을 사다가 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몇 개 나라의 독점물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이런 야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여기 달라붙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천리아 전투를 벌려가면서 우리식으로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시운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운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시운전 결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배심은 든든했습니다. 그거는 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김책공업정학대학은 무조건 해낼 수 있다고 보시고 우리한테 과업을 주셨고 또 이 압수력의 직감 생산에서 성공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나아보겠다고 하신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한테는 우리가 만든 이 자동화 체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이 목숨 바쳐서라도 시운전을 보장하자 이런 결심을 품고서 시한탄 같은 이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은 18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의 그 첫 압수력산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단번에 성공하였습니다. 대담성. 이것은 수령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들, 자기 힘을 믿는 신념의 강자들만이 지닐 수 있는 창조 본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투쟁 본때가 있었기에 소국성과 보신주의에 불을 지르며 우리식의 아크릴 칠감 생산 공정이 세상에 보란 듯이 일떠설 수 있었고 자력갱생의 거대한 힘을 시위할 수 있은 것 아니었습니까? 대담성. 이것은 단순히 성격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수령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느냐 마느냐 하는 충성심에 관한 문제였고 자기 힘을 믿느냐 남을 바라보느냐 하는 신념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귓전에 들려오는 간곡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내각 성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주시며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기능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기본은 책임 일꾼들의 헌신성과 대담성이라고, 내각 성원들이 당을 믿고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덩이 크게 내밀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실천하여 자기 부문 앞에 맡겨진 혁명과업 수행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일으켜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혁신하자고, 인재 등용도 대담하게 하고, 경제적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도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담성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 자기 보신의 울타리에 쌓여 짐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는 사람, 실력이 없는 인간은 대담하게 일판을 설계할 수 없고 대담하게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날 낡은 사상 관점과 일본서에 매달려가지고 전력 생산 기획을 연말에 가서 비판이나 받지 않을 정도로 낮추 세운 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이번에 전력 생산 계획을 현실성 있게 높이 세우고, 이 사업에서 지난 시기 우리가 낡은 타성, 구태연하고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가지고 자기의 충실성을 전원의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뚜렷이 검증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관리국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 이후 모든 사업을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내로 신발 창만을 생산하던 사출기들을 개조해서 다량의 수지 사출 신발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공장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과, 또한 신발 생산에서 접착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기성관념을 깨고 신발 사출기를 개조해서 접착제를 전혀 쓰지 않고 신발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혁신안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공장들의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인민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질적인 변화는 기다린다고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담하고 혁신적인 작전과 일본세, 투쟁 본때만이 안아올 수 있는 귀중한 열매입니다.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며 부단히 전진해 나가자.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우리 당이 제시한 이 구호를 심장 깊이 새기고 실천해 나갈 때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들은 빛나게 실현될 것입니다.
영적인 천리마 시대에 발휘된 기적과 위훈에 대한 이 추억 깊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첫 전기기관차를 자체로 만들어낸 여기 김종태 전기기관차 윤학교업소 노동계급의 심장 속에도 깊이 간직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천리마 시대 노동계급의 투쟁 모습을 다시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벽돌 한 장 성한 것이 없는 조선. 폭격의 참새마저 없어진 조선이라고 할 만치 잿더미만 남은 이 땅에서 전설 속의 천리마가 내굽을 안고 창공 높이 날아오를 때 우리나라에서 첫 전기 기관차 붉은기 1호를 만들기 위한 대담한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첫 전기기관차를 제작할 당시 우리나라의 공업 토대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의 참혹한 후과도 채 가지지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 이 전기기관차의 이 설계 제작을 맡았던 기술자들이 금방 대학을 나온 20대의 청년들이었다면 아마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어 우리 노동계급과 기술자들에게 대담하게 전기기관차를 만들 때 대한 과업을 주신 때가 1959년 8월 말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천리마의 기상으로 나래치고 가는 곳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뜨락도루, 자동차, 불도제를 비롯한 훌륭한 창조물들이 도처에서 리오니오 태어나던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새로 조업한 서평양 철도 공장을 돌아보시다가 이제는 훌륭한 공장을 지어놓았으니 새 제품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시면서 한번 대담하게 달라붙어 전기관차를 만들 때 대하여 결시하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술에 사람이 매여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창조하는 곳만큼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낼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대담하게 달라붙어 전기관차를 만들 때 대하여 결시하시면서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을 뜨겁게 검해해 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자신 있는가 고 물어보시자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자신 있다고 씩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앞을 내다보시고 전기관차를 배운 유학생들을 공장에 파견하셨습니다. 그들은 불과 10여 명밖에 안 되었지만 그 20대의 기술자들은 첫 전기관차 설계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설계에 착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참고할 만한 도면 한 장 없는 조건에서 제기되는 애로한 안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전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 품종수만 하여도 14,000여 종이고 그중에서 기관차에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내수라고 하는 고속도로 차단기 제작과 견인전동기 제작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계급은 자기 힘을 믿고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이런 각오 정신을 가지고 전기관차 제작에 달라붙었습니다. 처음부터 전기기관차 설계는 많은 애로에 봉착했습니다. 기술 신비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머리를 치어들었습니다. 애초에 전기기관차를 자체로 만들자고 했을 때부터 이자들은 의심부터 앞세우며 제동을 걸었고 전기기관차의 심장부라고도 할 수 있는 고속도 차단기와 견인 전동기만은 자체로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계급은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기기관차 제작에 달라붙었습니다. 도서 인민들 속에서에는 자력갱생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제작 과정에서 가장 고심한 것은 내가 맡은 고속도 차단기였다. 고속도 차단기는 전기기관차에 대한 전력 공급과 충전을 보장하는 설비로서
운전의 믿음성과 사고 방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수십 차례의 실패 끝에도 성공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보수주의 신비주의자들은 기다리고 있은 듯이 머리를 쳐들고 날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콩을 먹자면 이빨이 있어야 한다고 죄치는가 하며 고속도 차단기만은 수입해야 한다고 제기해 나섰다. 그러나 물러서지는 않았다. 이 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에서 진행된 교통운수부문 율송자 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계기에 걸쳐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전기기관차 제작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고무적인 교시를 주셨습니다.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은 우리의 기술자들과 노동계급은 용기백비하여 분발에 나섰고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술자들은 이 거심 어린 노력 끝에 끝내 자체의 힘으로 이 전기기관차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속도 차단기를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자체와 대트를 이 주강품 대신에 철판을 여러 개 맞붙여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이 기적과 혁신적 성과를 전하는 300여 장의 속보가 나붙었다는 이야기도 바로 이때의 일이었고, 정말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또 곁에 누가 왔는지조차 모르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한 가지 일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기관차의 고속도 차단기와 개전기류들에는 얼마간의 운이 들어가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공장 접수 종문에는 숱한 운반지와 운비료, 운장도가 쌓였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그때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 상태가 얼마나 고결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전기기관차 견인 전동기를 만드는 나라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한의 노동계급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끝끝내 자체의 힘으로 전기기관차 붉은기 1호의 심장부라고도 할 수 있는 530kW 견인 전동기를 생산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전기기관차의 견인 전동기를 만들었던 당시 대한노동계급의 한 사람인 리파렬 영웅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보수자들 속분자들이 뭐 한다 못한다 말이만 한데 그래서 어떻게 나온 사턴등불에서 이시한다는 걸 토법으로 아변기리해서 해가지고 그걸 만져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도성에 서구 보수자들 조선생님은 못 쓴다고 다 해놔가지고 시운전에서 좋으니까 그때 설치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붉은 기기로 첫 시운전했다. 1961년 8월 마침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첫 전기기관차가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도부문 노동계급의 고결한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창조물에 붉은기라는 뜻깊은 이름을 달아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후에도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던 때를 감회 깊이 회고하시면서 그때 기계공업이 발전됐다고 하는 어느 한 나라 대사가 조선에서 전기기관차를 만들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노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힘으로 전기기관차를 끝끝내 만들어냈다고 하여 그 대사가 자기 나라로 소환되어 갈 때 자신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가 손바닥에 장을 지졌으면 만나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주겠다고 했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교시하셨습니다. 전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첫 전기기관차 붉은기 1호.
이것은 수령이 준 과업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정신이 나온 위대한 창조물이었고, 또 자기 힘을 믿고 일도설 때 위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준 고귀한 제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천리마 시대에 발휘된 전 세대들의 위훈을 이어 우리식 지하 전동차 개발도 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낸 이곳 노동계급이었고, 오늘도 이들은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전 세대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설의 천리마가 나른 기적의 시대. 고창한 그 시대에 붉은 댕기를 날리며 저국을 떠받든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다. 예로부터 우린 여성들의 칠했거리로 간주해온 크지 않은 붉은 댕기. 그 붉은 댕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담은 처녀가 있다. 소녀가 속해있던 작업반은 평양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골기하였다. 작업반원들은 그 표식으로 모두 자그마한 붉은 댕기를 머리에 매였다. 소녀는 맨 선참으로 붉은 댕기를 매였다. 소녀는 붉은 댕기를 메고 2번이나 뒤떨어진 작업반으로 옮겨갔다. 그들의 머리에도 소녀는 붉은 댕기를 메어주었다.
붉은 댕기는 서로 아끼고 위해주며 당의 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한 마음으로 모두의 심장을 녹뛰게 했다.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이 동무야말로 집단주의 정신이 강한 동무라고 높이 치하해 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혁신운동을 한 사람이나 몇 사람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자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경시하시었다. 오늘도 처녀는 인간계조의 앞장에서 용감하게 나아가던 담찬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김종수 평양제사공장에는 기락실 영웅의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가는 소녀들이 많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날의 붉은 댕기가 굳게 매여져 있다. (12일부터) (18일까지) 종합된 세계적인 피해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보면 세계적으로 330여만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5만 4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18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2,875만여 명, 사망자는 469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간의 전염병 피해가 제일 큰 지역은 아시아와 아메리카입니다. 주간 아시아에서는 130여만 명의 감염자와 약 2만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고, 아메리카에서는 그 수가 각각 140여만 명, 2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미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간에 하루 평균 14만여 명의 감염자와 1만여 명의 입원 환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수는 지난 시기에 비해서 10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주간에 발생한 총 감염자 수는 102만여 명으로서 지난 석 달 동안 거의 12배 증가했으며 주간 사망자 수는 총 1만여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텍사스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주간의 사망자 수가 최고 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전염병 형세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주간에 보면 인디아와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이란,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해서 방역 조치들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해소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형태로 계속 변이되고 또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재앙을 초래한 이 악성 전염병 사태가 언제 종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미지수로 되고 있고,
악성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는 현실로 됐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족은 자만과 방심, 안일과 해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늦추고 마음의 단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불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쫌아박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가가 정한 비상방역 규율은 곧 법이고 0.001%도 흥정할 권리가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각성하고 또 각성해서 무조건 준수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방역사업에서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더욱더 튼튼히 의거해야 합니다. 오늘 일꾼들에게 있어서 비상방역 사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우리 부문 우리 단위에 사소하게나마 악성 비루스가 발붙일 틈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항상 제기하고 비상방역 사업을 정상적으로 세밀하게 후열해 보면서 2중 3중의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더욱 완벽하고 지속적인 방역 태세로 오늘의 비상방역전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 부문에서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주요 전구들에서 국가 비상방역 체계의 요구에 맞게 방역 초소와 시설들을 더욱 빈틈없이 갖춰놓고 광범한 대중이 방역 규정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역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들어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처병,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정신에 달려있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 조국 수호 정신, 그리고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초리마 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은 우리가 선차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액적인 사업이며 비상방역 전선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최전선입니다. 모두 다 비상방역전을 더욱 강도 높이 벌리는 것이 조국의 안전, 인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명심하고 최대로 각성하고 분발해서 국가의 방역 전선을 굳건히 지켜나갑시다.